61번 봅시다. 당시의 사회상, 자, 사람은 상아가 있고 지위는 좀비가 있다. 아까 같은 사료입니다. 같은 사료인데 한글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한 겁니다. 자, 키워드는 세 번째 줄이죠. 오직 외래 물산의 징계만을 숭상하고 토상품의 비하물을 혐오한다. 이게 뭐라? 사치금령입니다. 누구 때? 흥덕왕 때입니다. 9세기 전반 흥덕왕 때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일반론 같은 건데요. 흥덕왕 때는 언제죠, 시기가? 신라의 발전 과정을 크게 이런 계단식 그래프로 그리는데요. 계단식 그래프. 크게 한 3번 정도의 점핑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마리깐 시기. 이게 4, 5세기고 두 번째가 뭐라고? 6세기 때 왕후 시기. 이게 뭐라고요? 이것도 왕후 시기인데 둘을 구분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불교왕 시대라는 게 있었다. 불교 가지고 재미 봤었던. 자, 7세기 중반 이후부터 8세기 후반까지를 말하는데 여기를 신라 중대라고도 하죠. 여기는 뭐 가지고 재미 봤던 시기다? 유교 가지고 재미 보려 했던 시기입니다. 잘 되진 않았지만 불교는 잘 퍼졌지만 여기는 뭐가 퍼지진 않았다? 유교가 퍼지진 않았다. 뭐 때문에? 골품제도의 한계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시도는 했었다. 근데 이게 시도만 하다가 먹히질 않고 꺾이게 된다. 여기서부터 뭐라고 하죠? 하대라고 합니다. 하대를 우리 중세로 치면은 후기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여러분 후기 때 가면은 이게 전기라면, 통일되고 난 뒤에 전기라면 신라는 이거를 중대라고 부르죠. 하대라 부르고. 여러분 시기가 바뀌면 몇 가지가 바뀌죠? 몇 가지 바뀌었다는 말은 무조건 쓸 수 있죠. 적어도 4가지는 바뀌죠. 뭐 바뀌죠? 정경사문 바뀌는 거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시기가 바뀌면 무조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일반론 같은 겁니다. 일반적인 개념 같은 거예요. 자, 이 중에 우리 경제 소목차 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 있죠? 토지라는 게 있죠. 또 뭐 있죠? 수치라는 게 있죠. 자, 한번 말해 봅시다. 자, 이거는 고려 전기도 마찬가지고 조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려 후기, 조선 후기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 번만 배우면 되는 건데 토지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후기로 가면은 토지. 소수가 대토지를 집적하게 되죠. 소수에 의한 대토지 점유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소수에 의한 점유 현상을 뭐라고 하죠? 농장이라고 하죠. 농장. 이 소수가 누굴까요? 하층일까요? 지배층일까요? 지배층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하죠? 귀족. 고려는 뭐라고 하죠? 권문세족. 조선은 뭐라고 하죠? 조선은 그냥 사족이라고 하죠. 그래서 신라 말과 고려 말에는 농장이 생기고요. 조선은 농장까지 이만큼 큰 토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라고 한다? 지주존호제라고 합니다. 거기는. 자, 소수에 의한 토지 집적이 일반화된다면은 대다수는 뭐가 될까요? 토지를 가진 사람이 될까? 못 가진 사람이 될까요? 대다수는 토지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대다수는.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가 없게 됩니다. 자, 대다수의 농민들이 토지가 없다는 걸 뭐라고 하나요? 토지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살죠?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은 노비가 되거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갑시다. 토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증가 감소? 증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가진 토지 양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겁니다. 소작인의 수가 증가 감소?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 아시겠죠? 이걸 매번 외우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을 못 쓸까요? 자영농이 증가했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문제 현상입니까?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문제 현상이죠. 이걸 누군가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치게 되죠. 고치면 뭐가 되는 거죠? 새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새 국가는 뭐라고 하는 거죠? 국가 초기라고 하는 거예요. 초기. 자, 이 초기는 다시 어떻게 된다? 이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원위치로. 아시겠죠? 그럼 뭐라고 하죠? 자영농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고 노비는 감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영농 증가와 노비 감소하는 정책을 피는 사람이 초기에는 항상 있다 없다? 항상 있는 거야. 항상. 그걸 구체적으로 어느 왕이냐 물어보면 그게 어려운 게 되는 거고 초기라고 할 땐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수치 한번 볼까? 수치의 후기 때 늘 나타나는 특징은 뭐가 있나요? 이게 오랜만에 봐서 그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일반론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론을 바로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암기했다 잊어먹었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개념이야, 개념. 우리 수업 때는 개념 수업 많이 해드리잖아요. 그렇죠? 항상 시작할 때 그게 시작되는 그 과정도 설명드리고 이게 어떤 개념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건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여러 과목을 공부하니까요. 이게 짬뽕이 돼갖고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게 원래 단순 개념은 익히는 거지 암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치는 어떻게 되죠? 첫 번째가 힘 있는 사람이 수치하게 되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적 수치라고 하죠. 사적 수치를 하게 되면 농민 입장은 어떻게 되죠? 사사로운 침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사사로운 침탈을. 그러니까 사사로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적 수치의 주체는 누가 있는 거죠? 하나가 관료가 있고요. 공무원들. 그러니까 나라가 망조가 되면은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무원들이 제일 나쁜 놈이 돼요. 안타깝지만 그럴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럴 때가. 국가가 통제를 못하면은 공무원들,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게 돼요. 괴롭히게. 힘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또 누가 있죠? 지배 세력들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지배 세력들. 자, 신라 하대 때는 누가 수치했다? 진골 귀족들이 사사로운 수치를 했다. 맞나요? 맞죠. 자, 고려 후기 때는 권문세족이 사사로운 수치를 했다. 맞나요? 맞죠. 자, 조선 후기 때는 사족들이 사사로운 수치를 했다. 맞나요? 맞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전제가 한번 봅시다. 1번 봅시다. 뭐가 잘못됐나 봅시다. 자, 무슨 말이 안 되죠? 중앙기족이 위축됐다. 잘못됐죠. 자용론이 성장 없는 말이죠. 언제는? 후기 때는 못 쓰는 말입니다. 자, 지방호족이 득세했다. 중앙기족들이 힘이 세지는데요. 왕권이 위축되는 거죠. 자, 얘들끼리 치고받고 다투다 보니까는 지방을 통제 못하게 되는 거죠. 이때 누가 등장하는 거죠? 호족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봅시다. 평민 생활의 크기 향상. 계급입니까? 안 되죠. 그렇죠. 언제는? 후기 때 못 쓰는 말이라고. 후기 때는. 아시겠죠? 기와로 지붕을 이었고 밥집에 숯을 사용했다. 누구 말하는 거지 이거는? 귀족들이 로마로 가면은 목욕탕을 너무 많이 만들어 갖고요. 사치에 빠졌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치에 빠졌다. 3번 봅시다. 진대법은 언제죠? 고구려 때 초기 말하는 거고. 고구려 때. 2세기 때 고국천원 때 말하는 거고요. 자, 4번 봅시다. 국제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자, 여러분, 우리 경제 파트의 마지막 목차가 뭐가 있죠? 경제 파트의 마지막 목차가 경제 활동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후기 가면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죠. 이건 어떻게 얘기하지? 활동은? 이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대답을 못했는데, 이것도 못했는데, 이걸 할 리가 없겠죠. 근데 혹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경제 활동의 변화는 후기 때 어떻게 나타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 이런 건 좀 아깝잖아요. 잊어먹으면은 그냥 알고 있으면 그냥 전식이 다 통틀어 아는 건데 저런 걸 잊어먹으면 좀 아깝잖아요. 저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런 거를 다른 수업에서는 들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 수업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수업이 재미없어도 저런 건 좀 익혀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제일 장점인데 익혀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있죠?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통제합니까? 자유롭습니까? 통제하는 거죠. 후기 때는 국가가 통제를 못하는 시기라고. 그 통제가 이완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활동은 크게 이게 있죠.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이 있죠. 뭐가 나타난다? 농업은 됐고 상업이 통제가 이완된다. 통제가 이완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 통제가 이완되면 뭐가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죠? 사적인 게 중심으로 발달하게 돼요. 사적인 게. 사적인 상업과 사적인 수공이 발달하게 된다. 사적인 상업 중에는 대무역도 있죠. 뭐가 발달한다? 후기 때는? 후기 때 사무역 발달했다 그러면 항상 맞아요. 항상. 아시겠죠? 자, 그중에 사무역을 좌지우지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다. 그게 누구죠? 장보고예요. 장보고. 또 누구도 있었죠? 왕씨 집안. 한 60여 년 뒤에, 장보고 60여 년 뒤에, 한 50여 년 뒤에 왕씨 집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해상무역으로 성장한 세력. 그 해상무역은 독립하기까지 하게 되죠. 아예 국가를 세우는 단계까지 가게 되죠. 크게 발전했다는 겁니다. 자, 그중에 장보고의 사무역은 뭐라고 평가하기도 하죠? 구체적인 내용 몇 가지만 얘기 한번 해볼까? 어디랑 어디랑 무역했답니까? 우리 한국에서 무역은 두 나라니까 무조건. 어디하고 어디? 중국과 일본과 무역했는데 이걸 중개 무역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두 나라 끼면 그러는가 그냥 두 나라 끼면.
우리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에 거쳐간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무슨 말도 쓰기도 하죠. 이 사람이 개인 차원에서 뭐를 파견하기도 했었다.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는 말을 써요. 이만큼 이런 사적인 집단이 이만큼 컸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게. 자, 봅시다. 자, 4번 해보세요. 국제무역을 독점하던 일부 해상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다. 누구 말하는 거죠? 장보고 말하는 겁니다. 장보고. 장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뒷문제에 있으니까 뒤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봅시다. 그 답은 4번이죠.